야, 이게 참 살다 보니까 별일이 다 생기는구나. 경찰분들이 에워싸서 어딜 가본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그 여러 가지로 정말 제 최고의 한 해였던 때는 그래도 2005년, 6년이 아닐까. 왜냐하면 저한테도 최초였고 남자 솔로 가수로서도, 그러니까 음악계 전반적으로서도 이제 월드 투어라는 걸 처음 시작할 때였고, 그리고 그렇게 시작하면서 이제 뉴욕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공연할 때였고, 그리고 그해 마지막에 또 타임 매거진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로 뽑혔을 때였으니까, 이건 뭐지? 내가 왜 여기 뽑혔지? 라는 생각도 들었었고, 그러면서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죠, 저한테는. 네, 무서웠죠. 그 속도가 한 해에 다 이루어졌었어요. 저는 내가 투어를 할 수 있다고? 공연을 할 수 있다고? 근데 그게 시작된 계기가 그 풀하우스라는 드라마가 맨 처음에 어떤 매니저분이 저한테 와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2004년 말이었는데, 지훈아, 홍콩에 왔는데 네 얼굴이 너무 많아. 그래서 왜? 홍콩에 왜 내 얼굴이 사진들이 많아? 그랬더니 뭐 곳곳에서 제가 무슨 제품 광고를 하고 있대요. 근데 단 한 번도 홍콩에다가 제가 광고 계약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좀 보내봤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스마트폰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알았어, 내가 한국 가면 보여줄게. 그래서 사진으로 이제 디지털 카메라 봤는데 진짜 막 제 사진이 뭐 길거리에 붙어 있고, 무슨 뭐 화장품에도 제품에 제 사진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되게 희한한 일이다. 근데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매니저분이, 야, 너 홍콩 가서 공연을 좀 해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당시 지금 현 JYP의 사장님이신데, 형, 나 홍콩에 인기가 좀 있나 봐. 우리 홍콩에서 공연할까? 이랬는데 그때가 이제 시작이 됐죠. 아시아 투어가. 그래서 홍콩에 가서 아시아 투어를 할 수 있는 프로모터를 골라서 해줄 수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무슨 소리냐고, 너무 좋다고, 우리가 계속 컨택하고 싶었는데 한 번도 되지가 않았다. 그래서 그때 아시아 투어를 처음 해봤어요. 그 한 열 몇 개국. 그 다음에 이제 다 가는 곳마다 표가 잘 팔리니까 오케이, 그럼 월드 투어로 이제 진행을 해보자. 그래서 다시 이제 셋업을 시작을 했죠. 저는 사실 지금의 이 시장의 이런 경제 효과는 꿈꿀 수도 없을 때였었죠. 예. 아니, 생각해보면 홍콩에 왜 내 사진이 돌아다니지? 근데 그만큼 어떤 인기가 있다는 거잖아요. 기분은 좋더라고요. 불법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그 당시에 만약에 이렇게 저작권법이나 조금 더 이렇게 강화되어 있는 시절에 만났다면 네, 아주 경제적으로 굉장히 좋았을지 않을까. 네. 사실 태국이라는 나라는 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되게 가고 싶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갔을 때 사람들에 대한 그런 태도들, 애티튜드, 뭐 저를 반겨주는 거. 그러니까 제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을 몰랐을 때 그냥 아티스트로만 저를 그냥 처음 봤을 때도 굉장히 저한테 잘해줬었고, 그 모든 스태프들이나 거기 있는 팬 여러분들도 너무 기억에 많이 남고, 그리고 풀하우스가 거기서 이제 공개가 되고 공연을 하러 갔을 때 이제 제 앨범이 또 나와서 활동해야 되는 지역이 이제 범위들이 이제 너무 넓어졌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저란 사람을 알리려고 할 때였고, 처음에 갔을 때는. 두 번째는 이제 저를 모두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저를 너무 많이 이제 원하는 곳이 있었고, 태국 내. 그러니까 이제 저는 사실 태국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이제 저는 그 당시 일본 진출도 했을 때고, 그리고 뭐 이제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제 미국 진출을 하자라고 기획을 하고 있을 단계였고, 그래서 아마 그냥 단기적으로만 또 두 번째는 그렇게 갔었을 거예요. 그냥 공연 한번 하러, 그리고 이를테면 뭐 그냥 광고 촬영차 뭐 한번 가고 뭐 이랬을 것 같아요. 예. 갈 때마다 제가 그래서 태국에 계신
모든 팬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려요. 그러니까 최근까지도 제가 물론 태국 공연을 한 지 꽤 오래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한 7, 8년 전까지만 해도 2010년, 11년에 갔을 때 공연을 하러 이제 월드 투어로 이제 두 번째 이제 딱 태국 갔을 때 저는 어떤 국빈이 오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뒤를 돌아봤는데 제가 첫 번째 왔을 때 제 어떤 입지와 그 드라마가 방영이 되고 제 앨범이 또 여기서 공개가 되고 하고 났을 때 갔을 때 입지는 너무 천지 차이더라고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갑자기 태워주지도 않던 무슨 카트를 태워주더라고요. 무슨 꽃 달린? 그래서 대기실까지 갔어요. 걸어서 안 가고 들어갔더니 왕실에서 쓰는 뭐 그 대기실을 내주겠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 태국에 대한 이 문화는 그러니까 왕이 아직 계시고 어떤 예의 범절을 갖춰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좀 너무 부담스럽다. 만약에 어디서 손님이 오면 잠시 이미그레이션 하는데 그 대기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편하게 있었죠. 뭐 각종 음식들도 주시고 왜 이러지? 이러다가 이제 나갔는데 VIP 통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항으로 바로 안 나가고 VIP 통로로 나와서 차를 탔는데 신호가 안 걸리는 거예요. 그게 원래 공항에서 태국 방콕 시내까지 들어가려면 되게 막히고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신호가 다 파란불이네. 그래서 제가 차에서도 그리고 이미 차도 좀 뭔가 좋은 걸로 바뀌어 있고 원래는 다인승 차량, 승합차인데 그때는 뭐 어떤 세단이 이렇게 비싼 희한하다. 그리고 가려지는 무슨 창이 막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일을 봤죠. 그랬더니 앞에 이제 경찰분들이 에스코트를 해주시고 신호를 다 바꿔주시더라고요. 빨간색에서 파란불로. 그건 사실 우리 대통령님들이 잘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고 갔어요. 호텔까지. 근데 호텔 갔더니 또 다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무슨 꽃다발 받고 사진 찍고 그래서 그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레인이라는 룸이 생겼어요. 방도 너무 넓은 거예요. 야, 이게 참 살다 보니까 별일이 다 생기는구나. 경찰분들이 에워싸서 어딜 가본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공주님을 만났었죠. 네, 그 공주님이 오셨더라고요. 제 공연에도. 혹시나 사고가 날까봐 그렇게 어떤 예우를 해준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랬을 때가 있었죠. 그래서 갔더니 어쩌다 보니까 그 공연장에서 또 태국의 그 공주님을 만났었고 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추억이었고 또 좋은 기억이었고 너무 감사한 기억들. 근데 그것이 일회성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갈 때마다 막 비밀리에 이렇게 정리를 막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 누군가가 어떤 그 뒤에 어떤 세력이 있나? 모르겠어요. 근데 가면 해주더라고요. 아니면 프로모터랑 뭐가 연관이 계속 돼 있는 건지. JYP 사무실에서도 저희는 되게 당황했어요. 저희 사장님이랑. 오죽하면 이제 진영이 형도 얘가 이 정도야? 야, 너 뭐야? 뭐 이 정도였으니까 수영장을 갔는데 저 수영하고 싶다고 수영장 갔는데 수영장에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이 하나도 없지? 했더니 그 층을 다 비운 거예요. 이럴 이유가 없다고. 너무 부담되니까 이럴 이유도 없고 제가 그런 사람도 아니고 제가 사실 무슨 마이클 잭슨도 아니고 이럴 이유는 전혀 없다. 그래서 나도 너무 부담스럽고 그리고 저를 만들어 주셨고 그러니까 제가 같이 있었던 회사지만 JYP라는 사내의 어떤 룰 자체가 누구한테 팔 끼치지 말자가 1번이거든요. 인성교육. 절대로 불법적인 일, 도덕적으로 뭔가 헤쳐지는 어떤 뭐 금이 가는 일은 정말 그게 실력보다도 1순위거든요. 제가 저런 아티스트가 혼자 있었을 때도 그것이 첫 번째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딜 가더라도 제가 먼저 인사하러 다니고 해외 어딜 가도 제가 괜히 남한테 패 끼치는 건 일부러 안 하려고 했었고 그래서 그 막 수영장, 뭐 음식점 뭐 이런 데를 막 다 비워주는데도 그러니까 어딜
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가면 민폐니까. 어딜 가면 다 비워주니까. 그럼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하면 뭐 좋으면 어쩔 수는 없지. 좋으면 뭐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쟤 때문에 지금 내가 해야 될 걸 못하니까 욕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거의 뭐 투어 나가면 움직이질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요? 우리나라에서 그럴 수도 없거니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추방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기억에 남죠. 한국, 도쿄, 태국. 그러니까 태국이 동남아시아 전체를 관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이 이제 중국이랑 한국, 이 MTV, 그러니까 이 지역.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은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당시에. 그래서 이 MTV 그랜드 슬램을 했다라는 거가 시초가 돼서 이제 미국 본토, 미국 MTV에서 이제 제가 뭔데 휩쓸었어가 된 거죠. 시상식을. 쟤 뭐야? 그래서 이제 진영이 형도 그렇게 깊은 생각은 안 하시다가, 지훈이 미국 한번 가봐야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이제 월드 투어를 이제 서서히 이제 빌드업을 하시게 됐던 것 같고, 그렇죠. 이 트레이닝이 그린슬램을 만들었죠. 되게 웃긴 게 이것이 타임 매거진에 될 수 있는 어떤 시초가 돼요. 그러니까 이 타임 매거진의 그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을 뽑잖아요, 매년. 근데 그것은 이제 해외에 있는 아티스트들은 어떻게 보면 각 지역에 있는 타임 매거진의 이제 기자들이나, 그러니까 이런 추천받는 어떤 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이제 얘가 태국도 탔네, 뭐 일본도 탔네. 그래서 일본에선 누가 추천하고, 각종 뭐 동남아시아에선 또 누가 추천을 하고, 그래서 이제 타임 매거진에서 뽑을 수 있는 이제 후보들을 100명을 쫙 놓고 이제 뽑는데, 이제 그것이 어떤 시초가 됐죠. 제가 뭔데 MTV상을 받았지? 태국에서? 제가 뭔데 한국에서 받았지? 제가 뭔데 일본에서 받았지? 이제 그러면서 자료 조사를 하게 되고, 요즘 이제 아시아에선 얘가 활동을 많이 한다. 뭐 이러면서 이제 추천을 많이 받게 됐죠. 결국에는 얘가 태국에 왜 갔지? 태국에서 어떻게 상을 받았지? 그 전에 프라우스라는 드라마가 있었고, 태양을 피하는 방법이라는 노래가 있었고, 그리고 그 전에는 제가 직접 가서 프로모션을 덜었던 안녕이란 말 대신 눈이라는 노래가 또 있었고, 그런 게 하나하나씩 쌓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 거죠.